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 첫 번째 페이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조례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제가 동영상이 있어서 정면을 좀 보려고 했는데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치를 바꿨습니다. 방과후 조례에 대해서 지난 3년간 준비를 했었었고요. 교육감님이 너무나 잘 아다시피 저희 추진 과정에 나와 있는 그러한 진행 절차를 거쳐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요번에 제가 다시 10대에 들어서서 방과후 학교 지원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는 상황 중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지난 9대에서도 똑같은 일이 재현됐었죠. 다음 동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5분입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의정부 출신 구군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일 경기도교육청이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태를 고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 및 관련자 처벌은 물론 이재정 교육감이 사과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이틀 전 의정부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미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제316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경기도교육청 방과후 학교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 교육감께서 제 의결을 요구하였으니 부결시켜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협박성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의정부시 의원들 모두가 문자를 받았으며 의정부시 학교를 중심으로 시민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태의 심각성을 확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과 2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의정부시 도의원 전원이 전화번호와 함께 경기도의회 의원들께 전화, 메시지, 면담 등을 통하여 부당함을 알리고 통과 시 낙선운동을 벌입시다 라는 문구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민을 선동하여 도의원을 협박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료 3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경기도교육청 교육 2국 소속 문예교육과장과 방과후 교육담당 장학사가 조례안 재의결을 부결시키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에 배포한 유인물입니다. 문예교육과장은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에게 자료 내용을 토대로 지역 주민들의 조례안 반대 여론을 이끌어낼 것을 지시했고, 의정부 교육장은 의정부 초등교장협의회 회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등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선동을 하였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현안에 대한 찬반 의견은 항상 존재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고 행사하는 도의원의 의결권은 결코 겁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당을 떠나 지방자치를 수호하고 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원 전원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협박성 테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조례안은 2월 21일 가결되었지만 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런 저에게까지 협박성 문자가 왔고 심각한 정치적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동조례안을 찬성하신 의원님들은 더더욱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과연 이재정 교육감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인지, 일부 공직자의 독자적인 행동인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감이 지시에 의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러한 교육청 교육원 공무원들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막지도 인지하지도 못했다면 그 무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불법적인 도민 선동과 도의원 협박을 일삼고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경기도교육청의 의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이번 사건의 진상을 보다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조사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둘째,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의 불법이 드러날 경우 강력하게 일벌백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기도교육청의 조직적인 지시와 불법이 밝혀질 경우 이재정 교육감 역시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도의원을 협박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근본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경기도 의회 의원 전원에게 정중한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관련자 전원에 대한 형사고발은 물론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경기도 교육청과 이재정 교육감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열어주세요. 바로 이게 왔던 문자의 내용입니다. 명단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김원기 부의장님 명단도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5분 발언을 했었던 구근주 의원이 의정부 지역구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자한당에서는 당론으로 이거를 문제 삼아서 알기로는 네, 교육감님이 가서 사과를 하셨다고 전에는 들었습니다.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자한당 의원들에게 드는 소리였기 때문에요. 다음 페이지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바로 가지고 다니면서 25개 지원청 교육장님들에게 돌려서 각 지역의 학교장들은 물론 그 지역의 경기도의원들에게 각각의 전화를 걸어서 허위의 내용을 선동시켰던 그 내용입니다. 즉 방과후 강사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키는 조례다.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 방과후 강사를 위한 조례다. 방과후 조례안은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부결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것도 저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그리고 발의 대표자로서 이 또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 방호석 교육이국장님과 문병선 부교육감님이 저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을 찾아오셔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에 대한 기사가 나간 겁니다. 도교육청의 부교육감 민주당 대표단 방문 사과했다는 내용이었고 교육청이 거짓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도교육청 관계자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염려를 끼쳐 송구, 향후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문건의 과장 표현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이것이 작년 17년도 6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 페이지 열어주십시오. 이것은 바로 지난 10월 달에 이러한 문건을 가지고 문예교육과 과장, 장학관, 장학사가 3인 1조로 해서 지금 이제 발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제2교육위원회 심의를 아직 상정되지도 않았던 것에 대한 이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문건을 만들어서 들고 다녔던 내용입니다. 여전히 내용이 변화가 없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성이 크다. 방과후 강사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환된다라는 전제하에 수강료가 20% 늘어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된다.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가 어려워져서 자율적 선택권이 제한된다라는 내용을 해서 작년도에 있었던 내용과 거의 대동서이하게해서 똑같이 그때 당시에 문예교육과 과장과 지금 현재의 과장이 함께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교육감님 알고 계셨습니까?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죠? 제가 분명히 문예교육과 과장, 장학관, 장학사 세 분에게 오시라 해서 분명히 공개적 사과를 하지 않으면 보도자료를 잘못을 시인하는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으면 분명히 오늘 도정질의에서 교육감님께 이런 질의를 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조차가 보고가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까? 네, 공식으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네. 그 담당 부서에서는 자기 부서 의견이 없습니다. 항상 2년, 3년 동안요. 항상 교육감님 마인드, 교육감님의 철학, 교육감님의 결정이라는 표현으로 늘 교육감님의 주장, 그 결정 사항이라는 것으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해왔는데 이 행위를 모르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의원님의 말씀은 너무 지나치신 말씀이십니다. 제 말을 듣고 그 답변하는 시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제 말 끝나지 않았습니다. 듣고 발언 기회를 드릴 때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그 문예교육과 과장 3인방이 3인조가 이렇게 하고 다닌 거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운영 방침은 교육감이 지시를 내려서 일방적으로 움직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각 과는 각 과대로 자신의 업무 영역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지난 회기 때 상위법에 없는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특히 교육부에서 제의 요구를 해서 우리가 제의 요구에서 부결된 그런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교육감의 의견이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감님, 제가 질문을 드린 건 지금 교육청에서 이렇게 허위의 문건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다니고 이렇게 때로 몰려다니면서 의원들과 접촉한 정치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방해에 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해당 과에서 의원들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것이 작년도에 이미 교육부의 결정에 의해서 제의 요구됐다가 제의가 받아들여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업무상 다뤘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업무상이요? 그럼 교육감님은 하등 그 부서에서 했었던 거에 대해서 하등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이 그 부분을 몰랐고 잘못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향후 어떤 조례가 됐던 경기도 교육청이 모든 의원의 교육청의 의견과 맞지만 않는다면 모든 의원의 발의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다니겠다라는 의도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이미 제의로 부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당 과에서 업무상 찾아가서 아마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육청 직원들이 제의를 교육부에서 한 막지 건 마시고. 많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요. 경기도 교육청이 그거를 제의하라고 해주기를 바란다라는 사항을 교육부에 보냈고 교육부에서 그를 받아들여서 제의 요구를 요청하라고 공문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그리고 교육부 또 나름대로의 하나는요.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제의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를 의원이 발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하고 다니는 거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고 다녔나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고 다녔을까요? 이거는 우리 교육청의 업무의 일환입니다. 의원의 조례 대표 발의를 한 거에 대한 것을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하면은 이렇게 해방하고 찾아다니면서 이런 방해 작전을 펴는 게 이게 교육청의 업무입니까? 그 부서의 업무이고요. 저는 경기도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도도 마찬가지고요. 대표 발의한 의원의 조례를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방해를 한다라는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딱 2번이었습니다. 작년도 이 조례 제의 요구가 들어와서 했을 때,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발의를 했을 때, 단 2번만 지금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담당 부서에서 한 말이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명을 하러 다녔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교육감님도 뭐라고 하실 수 없는 게 질의요지서를 드린 거에 답변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못할 듯하여 설명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의원님들 조례 한두 건 처리합니까?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만 의원님들이 이해가 부족이 오는 거네요. 그렇다면 그건 조례를 발의해서 의원님들께 제대로 내용 전달을 못했던 제가 잘못한 것이지,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조직적으로 그것은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저렇게 하고 다니고 저렇게 유포하고 다니고 하는 것이 교육감님은 잘했다고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업무상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제2 요구가 된 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은 잘했다고 지금 분명히 네 대답하셨습니다.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렇게 해서 공개 사과도 하시고 기사에도 저렇게 향후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발생하는 과장님이 바뀌었는데 지금 똑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왜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때 맨 처음에 저렇게 행동을 하고 다녔던 답변 시간을 제가 주세요. 하겠습니다. 들으세요. 그때 했던 그 문예교육과 과장님은 승진했습니다. 그때 저렇게 교육감님은 물론이고 부교육감님과 그 국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까지 다 나서서 공개적으로 저렇게 다 사과를 하고 다니셨는데 오히려 견책이나 경고나 질책이 아니라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님의 생각, 철학, 교육감님의 결정사항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무조건적으로 자기 생각 없이 예스맨만 되면 승진을 한다라는 전례를 남기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바뀌었는데 당연히 이 부분 지금 또 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승진을 기대하면서. 지금 말씀은 인신공격이십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인신공격이라고요? 경기도교육청이 조례 발의, 대표 발의를 했었던 의원의 인신공격을 하고 다닌 거에 대한 사과는 없으시면서 지금 그런 행동을 했던 그 담당자를 승진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인신공격이라고 보십니까? 과거에 사과했다는 내용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문자가 나간 것은 경기도교육청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이 경기도교육청의 담당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 이하가 했는데 책임이 없다고요? 일부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뜻으로 아마 전달한 것으로 이렇게 알지만 당시의 교육청으로서는 이런 것도 역시 부적절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사과를 한 것이지. 교육감님 모르셨다. 그리고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잘못한 것을 문예교육과 과장님 여기 나와 계십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예교육과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그러면 이 교육국장님, 제2교육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2교육 이 국장 대신 제가 답변을 합니다. 제가 제 질문 대상자는요. 아닙니다. 지금 제2교육국장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답변을 못하게 되면 제가 제2국장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도 답변자는 질문자가 요청을 드릴 때 답변을 하십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이 교육국장님한테 지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의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시의 국장님이십니다. 요번 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2국장님은 당시의 국장님이 아니십니다. 언제 오셨을까요? 언제 오셨나요? 국장님, 인사발령 언제 받으셨습니까? 9월 1일자 받으셨죠? 이건 10월 달에 벌어진 일입니다. 담당 국장이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축소를 시키고 싶으신 겁니까? 감추고 싶으신 겁니까? 잘했다고 아닙니다. 칭찬하고 싶으신 겁니까? 전혀 의원들을 아닙니다. 이렇게 무시하고 이해도 못하는 바보 천치를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 이해 못해서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다니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제2요청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그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직무상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이 방과후 학교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아주 일단 교육감님 같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요. 네. 지금 교육감님은 아까도 말씀하셨고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곤란했다. 좀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제2요구 사항 중에 이번에 들고 다닌 문건 중에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제2로 인해서 부결당했기 때문에 상위법도 없고 그러니 보류시켜 달라라는 게
이번과 지난번에 다른 점이라면 그때는 부결시켜 달라고 이번에는 보류시켜 달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경기도 교육청의 조례를 조사했습니다. 9월 20일 현재입니다. 제가 그 이후에 조례 발의된 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표를 보시겠습니까? 이재정 교육감님 취임 전에는요, 법적 근거가 없었던 조례가 25.9%에 불과했었어요. 그런데 2014년 7월 1일 이재정 교육감님이 취임한 이후에 근거 없는, 말하자면 상위법 없는 그러한 조례가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된 것이 52.5%입니다. 즉 현재 160개, 그때 9월 20일 현재라고 했습니다. 160개 경기도 교육청 소관 160개 조례 중에서 84개가 상위법이 없는 조례입니다. 상위법 조례가 없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 수 없다? 누구 논리입니까? 조례 제정의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예고된 것을 도의회가 역시 받아서 의결을 한 것입니다. 도의회의 네. 결정 권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결정 권한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거나 알아보고 싶은 것이 있거나 의원들이 집행부를 불렀을 때 그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원하지 않는 조례를 할 때 그런 경우에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례 심의를 할 때 집행부 참석하고 그때 부서의 의견도 그 이전의 대표 발의자와 함께 수많은 대화도 나눌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심의 때 분명히 발언을 하십니다. 담당 부서에서. 이거는 지금 너무나 적극적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상위법이 없어서 못한다 어느 나라 법이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고 다녀도 괜찮다라는 거는 어디 대한민국 교육청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에서도 못 봤습니다. 네, 우리 공무원들이 적절한 자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해명을 하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을 찾아뵌 것은 네, 교육감님, 업무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서기론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기론입니다. 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예, 의원들 보고받은 바 찾아다녔었던 그거 알고 계셨죠? 상황은 보고받았습니다. 네? 상황을 네, 보고받았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네.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이 상황에 관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본 안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을 찾아다닐 때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하고 찾아다니셨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9월 1일자 인사 발령 나서 왔기 때문에 의원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하고 가면서 어땠습니까? 이렇게 자료집 만들어서 아까 저 자료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이 입장, 경기도교육청 입장 발표하시고 이렇게 그동안에 있었던 거 이거 다 하시고 사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 내용은 조례 내용이고요. 검토 의견이고요. 특별한 거 없어요. 여기에 아까 그 문제의 문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신입 발령 났다고 해가지고 가면 하는 그 경기도 교육청의 일상적인 행동입니까? 일상적인 행동입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제 그것과 함께 이와 같은 현안 과제가 있으니까 인사 겸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요, 오늘 답변이 우리 교육감님은 물론이고 국장님도 부서에서 너무 과잉 충성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했다라는 답변이 나오기를 솔직히 내심 기대했습니다. 몰랐다고 일관하는 우리 교육감님, 알고도 아무런 조치 하다못해 지금 훈계조차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했다 하셨겠죠, 오히려. 그건 좀 오해시고요. 공무원들이 꼭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저희야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학교 현장의 입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지 아십니까? 있습니다. 새로 발령받아 오셨다고 와갖고 조례에 대한 이거는 설명하고 다니시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사업,
방과 후 학교죠. 방과 후 학교 사업에 대한 예산은 한 달이나 지난 후에 제가 불러서 물어봤더니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산도 모르는 사업을 자기가 자기 산하에 있는 이 사업, 조례를 적극적으로 막고 싶어하는 이 사업, 예산이 대체 얼마나 되는 줄 알고나 하십니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니 사업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조례만 무조건 막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문건을 만들었던 사람은 작년에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과 교육국장님을 사과하게 만들었던 그 문건을 만들었던 장학사가 이번에도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그 부서에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국장님을 사과하게 만들었던 그 문건을 똑같은 사람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 안 하셨다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 현재 이 조례가 발의되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현안적 과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기 위하여 의원님 찾아뵙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네, 그게요. 지금은 좀 교육청에서 원하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조례여서 이렇게 했다고 쳐요. 100번 양보해서. 또 다른 교육청에서 원하지 않는 조례가 나왔을 때 다른 어느 의원이 되더라도 또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의원을 개무시하겠죠. 이해 못하는 의원들에게 설명하러 다녔습니다. 발생하지 않을 확률 없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감님 잘하셨다잖아요. 국장님 아무 조치 취하지 않으셨고 그럼 앞으로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똑같은 행동하겠죠? 이 안은 좀 다른 법률안과 좀 더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교육감님 다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못됐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발생했다. 저는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고 기다렸어요. 여기 의원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도교육청의 의회 경시 태도에 관하여라고 질의를 드렸더니 답변이 온 게요. 의원님들께 이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애초 처음부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고 만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뵐 때 조례에 관한 우리 집행부로서의 입장에 늘 동의를 구하거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 조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법적인 근거 또는 이것이 이행될 때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늘 상의해 왔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이 건 이외에 단 한 번도 이런 사례가 일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네,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이 이렇게 된 거는 길어지시면 지금 시간이 다름이 별로 아니라 없기 때문에요. 네, 교육감님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짧게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원하는 방과 후 학교 조례를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아까 그 문구에 있는 그 선전물에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 말고요. 그건 아니라고 분명히 작년에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 말고요. 도대체 왜 반대하시는지 이야기를 솔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게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는데 명분 있게 이것도 안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명분 있게 물러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결과가 뭔가면요. 전부 조례 모든 거에 대해서 결론이에요. 네. 검토 의견이 집행부 의견이 없어도 미반영. 집행부 의견을 넣고도 미반영. 1조부터 9치까지 이게 지금 조항이 15조까지 있습니다. 모두 미반영에 부칙까지도 미반영입니다. 어느 한 조항이라도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네. 이런 거는 도저히 안 돼서 못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무조건 못 받아들인다. 이유 있지 않을까요? 네,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조례라고 하는 것은 방과 후 학교를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방과 후 학교라는 것 자체가 법률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만 교육부 고시에 따라서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만일 조례가 돼가지고 방과 후 학교라는 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여기에서 근무하는 강사들도 모두 다 그런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 학생들이 원하는 것,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 학교가 원하는 것과 이 강사들과 이 상치되는 경우에 대책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항상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요. 교육부가 이제까지 방과 후 학교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만들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열어주세요. 화면. 9페이지요. 경기도교육청 조례 중 상위 법적 근거. 아까 봤던 페이지입니다. 네. 상위법 없는 조례가 저렇게 많아요, 교육감님. 아까 일부러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저거 날짜 다 체크하고요. 하나하나 일일이 세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못 만든다라는 것은 교육감님의 결정사항이시고요. 아니, 그다음 교육부의 지침입니다. 그다음 교육부의 교육부 지침이고요. 지침이요. 네. 학교란 이름은 법적인 네, 것 이외에 지금 다른 방법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네. 지금요, 국회에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이 방과 후 학교와 관련된 안들을 지금 심의받고 있지요. 네, 거기에 보면 교육감은 매년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한다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 교육부 아닙니다. 그렇죠? 교육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그리고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야 된다라는 지금 법률 진행 과정 중에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현희 의원의 방과 후 활동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지금 진행 중이고요. 남인순 의원의 방과 후 아동 청소년 돌봄 법률안 지금 진행 중이고요. 박홍근 의원의 방과 후 학교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행 중입니다. 이 외에도 지금 김한정 의원님이라든지 기타 제가 일일이 거론 못했습니다만은 몇몇 분들 지금 이 조례 진행하고 있고 지금 좀 더 좋은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나쁜 의미로 지금 진행이 추진되다가 멈춘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다음 그 논의까지로 지금 미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알고 계셨죠? 이 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죠? 이 안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전국적으로 이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서류 만지는 중에 오작동이 됐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법이 안 만들어져서를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요. 가장 좋은 건 상위법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광역의회에서도 그거를 근거로 해서 만든다면 가장 최선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만들어지는 기간이 지금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지금 수년 중이라고 하기는 해도 그게 수년 중이라는 의미가 있지 요번에 될지 다음에 될지 또 1년 2년 넘어갈는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방과 후 학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숫자를 기억 못합니다. 대략은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공부 많이 하셨을 거잖아요. 어떻게 맨 마지막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요. 맨 마지막입니다. 네. 2018년도 예산이요. 348억이에요. 그 이하는 말씀 안 드리고요. 348억. 2017년도에는 384억이었어요. 이 많은 예산을 하는데 상위법이 없다라는 이유로 단지 조례를 거부한다라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교육감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특별한 문제를 담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현재 바로 교육감님이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지금 가이드라인에 의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특별한 내용 담고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현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과 후 학교라고 할 때 농산어촌 방과 후에 일어나는 농산어촌의 특별한 상황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이고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이 학원 못 가는 아이들에게 저소득 자녀들에게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유수강권을 주는 것이 대부분의 예산의 대부분입니다. 교육감님.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조례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공약으로 하시고 교육감님이 정말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시는 꿈의 학교도 상위법 없습니다. 꿈의 대학도 상위법 없습니다. 그 예산도 학교 밖에서 마을의 교육을 맡긴다라는 의미로 예산을 책정하셔서요. 방과후 이 예산에 택도 없이 훨씬 적은 금액임에도 조례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방과후 학교라는 것과 방과후 프로그램은 전혀 다릅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지 말자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학생들이 자료에 발췌를 원하고 못했습니다만은 학생들이 원하고 학교가 선택하고 학부모들이 바라는 그런 적절한 프로그램들을 아주 유연하게 진행을 하자는 거죠. 제가 자료 네. 발췌를 못했습니다만은 꿈의 학교와 꿈의 대학도 궁극적으로 방과후 학교 활동이다. 이거는 담당 부서의 국장님과 교육감님 언론 보도 그리고 다른 이 회의 이런 자료에서 다 나왔습니다. 네, 그것까지 다 방과후 찾지 프로그램 못해서 네,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다. 뭐 빠져나갈 원하신다면 제가 생각까지 다 말씀드리는 거 찾겠습니다. 아니고요. 방과후 프로그램은 학교 안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하나 이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하나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국회에서 지금 교육부는 물론이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방과후 학교와 관련한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각도로 여러모로 지금 발의를 하고 추진 중에 있고 논의 중에 있고 저는 이게 어떠한 모습으로든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부 입장에서 학생과 도민이 80% 이상 만족하고 있는 이 방과후 학교 법적 근거를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러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지금 교육부가 주도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그러한 내용이 담아져서 법적 그 근거가 마련이 되어졌다면 교육감님은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방과후 학교에 대한 것은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될 것이 아니라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이 법적 충분히 근거를 반영된 말씀드렸어요. 법률이 하도 될 법적 수 있기를 근거 없어서 바랍니다. 못한다고 하시니 법적 근거가 상위법에서 만들어진다면 그 법 그대로 시행하실 계획은 있으시냐고요? 의지는 있으시냐고요? 상위법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게 각 학교에 지금 나가 있는 저 방과후 그 길라잡이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방과후 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현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방과후 학교란 이름으로 되는 건 학교가 아니고요. 사실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거에 대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방과후 꿈의 학교라는 학교는 학교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그것도 프로그램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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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왜 조례에 준해서 하십니까? 상위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건 의회와 협의해서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의회와 협의할 생각은 안 하시고 회방만 놓고 다니십니까? 아닙니다. 의회가 이미 제의된 것을 부결하지 않았습니까? 10대에서 제의가 됐었고요. 네. 아니 9대에서 제의가 됐었고요. 네. 내용 수정을 해서 지금 10대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주장하시는 방과후 강사들 무기계약 전환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 허위 문구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조례안에.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작년도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라는 내용에도 강사 직군은 교육감님 권한으로 들어갔습니다. 전환시키셨습니까? 강사 직군? 전환시키셨습니까? 전환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결정사항 아닙니까? 전환에 대해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이 전환을 위한 전환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교육감이 결정을 짓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감님 이제까지 권한이시죠.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와서요. 다른 어떤 시도교육청보다도 모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네, 모범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의원 활동을 제재하고 계시는 거에도 의원 활동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육
과장은 네, 여기 김일희 출석 의원님. 의무가 없습니다. 네, 김일희 의원님, 질문 시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네,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게재토록 하고 집행부의 서면 답변을 요구토록 하겠으니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출직 대표인 의원은 늘 지역에서 다양한 주민들과 만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도정과 교육행정의 정책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의원의 의정활동이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된 의원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당연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은 의원이 문제 제기한 바와 같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도민과 학생이 아닌 집행부 수장에만 정책 방향을 맞춘 채 여론몰이에만 앞장서는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우리가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우리가 외치는 지방정권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해산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와 교육청 공무원들께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이 도민에게 유익받은 엄중한 명령임을 염두에 두어 책임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동기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미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